120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왜요? 120쪽부터 갈 건데. 자, 120쪽부터 갈 겁니다. 120쪽. 균형점 이동할 건데, 자꾸 진도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고,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경기 변동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균형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원래는 다 경기 변동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균형까지 가는 이유는 이제 지금은 균형을 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서. 정신이 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다음 주에 탄력성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균형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 잠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을 정의하면서 유량과 저량을 비교했었는데, 일정 기간 개념, 플로우 개념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스톱 개념이 저량이었습니다.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고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은 저량이었습니다. 유량 저량 확실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공급되는 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맞아요? 네.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보유하는 거,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는 거. 그 차이가 없어요. 기간 보유를 시점 보유를 바꿔주면 됩니다. 공급이 중요합니다.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유량 공급 몇 개, 유량 수요 몇 개, 저량 공급 몇 개, 저량 수요 몇 개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번. 2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우리 분필 주기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점이 두 개 있어요. 가격 예상이나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가격이 떠 있어도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가격 예상은 가격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니까? 예상 때문이니까. 맞아요?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대체재 보완재가 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떠도 얘는 가격 이외로 처리합니다. 해당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보자는 겁니다. 물론 소득과 대체재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보겠습니다.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요 7개가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공급 증가 요인은 생산비의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숫자의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이게 흔들려. 내만.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수요 공급 고유의 요인이에요. 특히 소득과 선호도가 수요만 변화시키고 생산비와 생산기술이 공급만 변화시킨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나 가격 예상은 수요 공급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쪽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공급은 이와 반대입니다. 금리 인하, 규제 완화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는 끄집어와서 공부를 좀 한 번 더 해볼게요. 소득의 정렬중이고 교차의 대보독이거든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재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재예요. 정상재는 소득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고 소득 감소되면 수요 감소됩니다. 열등재는 소득 증가의 수요 감소고요. 소득 감소의 수요 증가입니다. 대체재 보완재는요. X재 가격과 Y재 수요, 한 놈 가격, 한 놈 수요. 재화가 두 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시는 거예요? 예, 잘 가세요. 동영상을 꼭 들으셔야 돼. 한 분 가셨어요. 예. X재 가격과 Y재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 움직이면 보완재입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되면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이 상승되면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이 하락되면 내 거 수요 증가. 그래서 우리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4번 레인 선수 입장, 소득, 수요, X재 가격, Y재 수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수업 시간에 막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점잖게 강의만 하고 싶어요. 점잖게 강의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10달 동안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제 손만 이렇게 움직여도 정상재 나와요. 진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제 손만 이렇게 움직여도 열등재 나옵니다. 제가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움직이면 대체재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보완재 나오고, 제가 절대로 손가락을 썩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소는 정렬중으로 제가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무조건 이소는 대보독으로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아시겠어요? 예. 이게 수요 변화량이고,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균형은 QD와 QS가 같아지는 점이 균형입니다. 그때 결정되는 P가 균형 가격이고, 그때 결정되는 Q가 균형량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균형 가격,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 균형 가격부터 구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균형 가격은 좌변에다가 QD, 우변에다가 QS 넣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죠. P가 균형 가격이에요. 이 P를 아무 데나 대입하면 편한데 그럼 Q가 나오겠죠. 그게 균형량입니다. 그럼 지금은 균형의 이동에 대한 정의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드릴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세이브된 시간을 반복하는 데 써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 제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뭐라고 붙여놓냐면,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좀 글씨를 이쁘게 써서 매직 같은 걸로 좀 진하게 붉은색으로 써.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yes라고 쓰는 거지. yes.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격시험은요 반복입니다.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들을 때 그러니까 한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입니다. 자격시험은 반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격시험 준비하시고 자격증 따시고 나면요, 주변에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합격은 따놓은 당상. 응?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반복만이 살길입니다. 반복을 많이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은 복습하는 거 반대라고 한다니까. 복습하는 거 지금 반대예요. 체험 페이지 펴놓고 30분 동안 펴고 앉았고 1시간 동안 그거 보고 있고 나중에 한 7월달쯤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봤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데 지금 헛수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펴놓고 30분 동안 봤기 때문에 7월달에 되면 그냥 아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면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교과 과정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아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리는, 그래서 내가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맡기는 거야. 근데 정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속 터져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죽어,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습관을 이렇게 반복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까먹을 수가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정독이 아니라 다독인데,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건데, 그 공부하는 패턴을 갖다 까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책상 제 앞에다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적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한 번씩 저기 옆에 독서실을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독서실 가보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적어놓으라고 하면 딱 적어놔. 그리고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제가 저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1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눠드렸던 걸 붙여놓으라 그러면 딱 우리 지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붙여놨더라고.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나누어드렸던 공부하시는 학습 방법을 붙여놓으라 하니까 딱 붙여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합격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면 합격한다고. 근데 시킨 대로 잘 안 한다고. 왜 안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격은 하고 싶대. 근데 시킨 대로 안 하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오늘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음표 밑에다가 yes.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합격합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반복하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의 이동 출발하겠습니다. 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입장만 바꿔나가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합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럼 알려준다고. 근데 그대로 안 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놓고 나중에 이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와가지고 시험 직전에 와가지고 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공부 안 한 사람들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네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네 죄를 네가 알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요.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강의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객관식 시험 합격 전문가예요. 정평이 나 있어. 진짜 안 돼?
정표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법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쌤도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무시하시고 내가 제시하는 법을 그대로 따라 주시면 객관적 자격시험에서는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보다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빠르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제품 보세요, 이제. 자, 제가 그래프를 4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4개. 앞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어떻게 매길 거냐면 1, 2, 3, 4라고 번호를 매겨드릴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1, 2, 3, 4를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요 증가라고 쓸게요. 수요 감소라고 쓸게요. 공급 증가라고 쓸게요. 공급 감소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소개해 드릴 작정입니다. 자, 일단 저 따라 한번 해주세요. 자, 수요 곡선 해봐요. 공급 곡선. 균형. 기억나시죠? 우하향은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 이걸 갖다가 나올 때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이때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네. 여기 수요 곡선 맞죠? 예. 증가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감소는 왼쪽. 근데 방금 제가 수요량의 증가를 했어요? 수요의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그럼 곡선 자체를 첫 번째는 우측으로 보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좌측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얘가 이렇게 가고요. 수요 감소되면 얘가 이렇게 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 여기서 형성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이거 하려고 앞에서 점을 찍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을 찍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돼 버리면요,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가버리면 가격은 많은 거예요. 상승하죠. 양은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격 상승 양 증가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 감소되면 이게 이러고 갈 거 아니야? 가격 하락에 양은 감소됩니다. 맞나요? 예. 3번, 4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출발합니다. 3번은 공급 증가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일로 갈 거예요. 가격 하락에 양만 증가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되면 얘가 왼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가격 양은 뭐예요?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1차는 스피드, 그러니까 결국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합격, 불합격이 귀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저랑 심도 깊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큰일 난다. 그래프 그리는 건 시험장 가서 그래프 그리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럼 그래프를 한 개도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수요 증가되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잠깐 이거 건너뛰고 이거. 공급 증가되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자, 그러면 수요 증가고 공급 증가고 나발이고, 일단 증가란 말이 뜨면 무조건 오른쪽 어딘가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네. 그러면 가격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양만 한번 생각해보죠. 양만.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럼 수요 증가되면 양 뭐? 증가. 공급 증가돼도 양은 증가. 그러면 수요, 공급 무시하고요. 증가 뜨면 양은 뭐? 증가. 그럼 보세요. 수요 감소. 느낌 맞죠? 왼쪽 갑니다. 공급 곡선 보이시죠? 감소되면 왼쪽 갑니다. 그럼 수요 감소고 공급 감소고 간에 왼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다? 양은 많다? 감소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요. 뭐 정도는? 양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건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맞추기가 쉽지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어긋나 버릴 테야. 작심해서 나는 틀려버릴 테야 하지 않으면 틀리기도 어려운 문제니까 대답해 주세요. 수요 증가되면 양? 증가. 틀리기 어렵다 그랬어. 수요 감소되면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양? 감소. 그럼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증가 뜨면 양은? 증가. 감소 뜨면 양은? 감소. 요건 됐나요? 그럼 가격을 볼 건데 아까 했었어.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2개라 그랬어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이때는 물량이 부족해요. 살 사람 많고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 또는 수요 감소. 그때는 가격이 뭐? 하락하는 겁니다. 양은 앞에 거 따라 움직이면 되고. 근데 시험장 가서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진짜 제가 하는 얘기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자, 손가락 두 개를 꺼내세요. 손가락 두 개를 꺼내서 PQ라고 해요. PQ. 자, 검지와 중지 꺼내세요. 그리고 손은 통일합시다. 검지와 중지 꺼내세요. 예, PQ. 이게 뭐고요? 가격이고요. 이게 양입니다. 자, 수요 증가 되면 둘 다 올리세요. 둘 다 올려놓고 대답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요,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외우세요. 가격 뭐고? 상승하고, 양은 만다. 증가된다. 이걸 외우시라고.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뜨리세요. 둘 다 떨어뜨리시고, 가격 뭐? 하락. 양은 뭐?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심했다면요, 그래프 안 그리고도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쉬워요.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려서,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됐나요?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서, 가격 하락의 양 감소. 여러분들, 보면서 문제 풀면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장에 가서 수요 증가 뜨면 이렇게 하는 거지.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수요 감소 뜨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 됐어요? 공급 증가나 공급 감소는요.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손이 교차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거 손이 교차한다고. 알겠어요? 손이 교차하는데 뭐를 세팅해 놓냐면 이거는 가격이잖아. 보기 계시지? 이건 가격이잖아. 두 번째 손가락이 뭐지? 양이지. 양을 세팅하세요. 두 번째 손가락을. 자, 공급 증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증가에다가 세팅을 딱 해놓으라고. 손이 교차하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서 세팅을 딱 해놓으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만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 교차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교차해야 될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을 공급과 일치시키라고. 공급 증가 그러면 증가에다가 요 두 번째 손가락 세팅을 딱 하면서 가격 하락의 양 증가. 이거 세팅을 딱 해놓으라고. 두 번째 손가락 힘을 줘서 증가를 딱 이렇게. 뭔 말인지 아나 이거? 네. 공급 감소는 감소. 감소를 세팅을 딱 하라고. 어차피 감소 뜨면 조금 감소니까 그럼 가격은 뭐 상승, 양은 뭐 감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경 안 씁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아주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꺼내보세요. 그래서 PQ. 하셨어? 네. 수요 증가. 좀 이따 수요 감소. 자, 지금부터 손 풀고요. 손 좀 풀어. 그리고 자, 공급 증가. 스톱. 맞아. 그래. 가만히 있어봐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뭐예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두 번째 손가락 증가 힘을 좀 주라고. 증가니까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뭐 상승의 양 감소. 두 번째 손가락 감소에다 힘을 좀 주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연결 동작으로. 저 보세요. 연결 동작으로. 잘 봐야 돼. 훅 지나가. 잘 봐야 돼. 요래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걱정되는 부분은 요래인데 요래를 까먹고 돼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공급 증가 같으면 증가의 세팅, 공급 감소 같으면 감소의 세팅. 자, 다시 구분 동작으로 시작. 요래. 연결 동작으로 시작. 요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필요 없이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 양 증가. 하셨어? 네.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볼게 좀. 잠깐 보여줘.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공급 감소. 그렇지. 근데 다 보고 있다.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순서 없이 가보겠습니다. 절 보고. 수요 감소. 순만해도 내가 알아. 이렇게. 공급 감소. 공급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도. 이제 잡은 떨고 있어 지금. 이 사람 떨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공급 감소할 때 감소를 세팅을 딱 잡아야 되는데 세팅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급 증가 세팅을 딱. 아시겠어요? 순서 없이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 그래도 안 그리고 대답할 수. 남들 그래프 한 개 그리는 동안 우리는 요래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이동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번에는 수요 공급 둘 다 이동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두 번째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죠. 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건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거 진짜 쉽다. 지금.
네 번째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거나 한 놈 증가, 한 놈 감소, 한 놈 감소, 한 놈 증가 외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4개. 그럼 여러분들 칠판에 보고 있는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4개예요. 전부예요.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는 손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릴 때까지. 이렇게 손 하셨어요? 예. 공급 증가는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어요. 네, 요거 할 때까지.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수요 증가는 요래고요. 공급 증가는 요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양은 무조건 뭐하네? 두 번째 손가락인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양은 증가한다. 맞아요? 근데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걸 갖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두 글자로 뭐냐면, 몰라. 몰라가 답이야. 답을 얘기해봐. 그럼 몰라. 이게 답이라고. 가격은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는데 양만 증가된다. 이게 답이라고요. 네. 이번에는 수요 감소. 손 이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다, 이거. 공급 감소. 부들부들 떨지 말고, 공급 감소. 감소를 세팅을 딱 하라고 했잖아. 공급 감소 두 번째 손가락 감소를 세팅 딱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짜 공급 감소 그럼 감소를 세팅 딱 하고 공급 증가는 증가를 세팅 딱 하면 돼. 뭐 어려운데 이게. 공급 감소 그럼 감소 세팅 딱 하고 증가 그럼 증가 세팅 딱 하면 되는데 손조차 알고 뻔하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수요는 헷갈릴 게 없잖아.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 되고 수요 감소 이렇게 하면 되고 공급은 손이 교차하는 건 알죠? 교차하는 건 아는데 몇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고. 공급 증가는 증가의 세팅을 딱 하고 증가에다가 공급 감소는 감소에다 세팅을 딱 하면 손이 교차 어차피 할 거고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벌벌 떨고 있어요. 아휴 참 깝깝해서 그래 진짜. 공급 감소는 요렇게. 그럼 손이 요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양은 뭐 한다? 양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요 알 수 없어요.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어요. 재밌어요. 잘 봐요. 수요 증가 요래 됩니다. 맞나요? 네.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세팅을 딱 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하지만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번에는 수요 감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공급 증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교차 이렇게. 그럼 딱 보니까 가격은 무조건 뭐냐면 하락을 합니다. 맞나요? 근데 양은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양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자,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하는 경우인데요. 경우의 수는 아까 4개라고 했는데 크게는 경우의 수를 둘로 볼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가격을 할 수가 없고 양은 할 수가 있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는 경우는 양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면 가격은 몰라. 양만 증가되는 거야. 알겠죠?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면요. 가격은 몰라. 양만 감소되는 거지. 근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요. 가격은 상승. 양을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요. 가격은 하락. 양을 몰라. 이거 갖다 집에 가서 한 5번만 반복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름의 법칙을 찾을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요. 가격은 몰라. 뭐 알아? 양만 증가 감소를 알아. 아시겠어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일 때는요.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모르게 된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는 원래는 4개라고 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뭐 몰라? 가격 몰라.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뭐 몰라? 양 몰라. 그럼 시험 지문 얘기 딱 뜨면 화살표시 딱 4개만 하면 해보면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뜨면 요렇게 그런 게 있어. 그럼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뜨면 요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뜨면 요래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뜨면 요래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시 앞에 게 가격이고 뒤에 게 양이니까 1차는 건 쓰고 1차지 않은 건 몰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이도 높여서 7번 보세요. 드디어 이걸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자, 방금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되면 가격은 몰라 양 증가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시험 문제가 못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오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어.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된 건 맞긴 맞는데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둘 다 증가된 건 맞는데 같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세요.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출발합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설마 이거 하는 까먹은 건 아니지? 예, 자, 다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근데 첫 번째는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그랬잖아. 그러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가고 오른쪽 가고 공급 곡선도 오른쪽 가면 돼. 맞죠?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수요 증가는 조금 가고 많이 가고 공급 증가는 조금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얘는 이만큼 가지고 수요 곡선을 많이 가지고 공급 증가는 조금만 가주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이란 얘기예요.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새로운 교육 여기 뭐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가격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 아까 가격 모른다고 했는데 가격을 알게 됐어요. 가격 뭐하고? 상승하고 양의 증가됩니다. 이번에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이거는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 조금 가고 많이 가고 여기 수요 곡선이잖아. 조금만 오른쪽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 맞습니까?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공급 증가가 크다면.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도 오른쪽 갑니다. 공급 곡선 오른쪽 가고 근데 이 폭이 같게 움직여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마세요. 저 같은 전문가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려봤겠습니까? 자, 보세요. 수요 증가된 거 보이십니까? 딱 요 폭만큼 공급이 증가되는데. 알겠어요? 나는 아무 때나 그려도 돼. 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아무렇게나 그렸거든, 내가. 가격은 뭐냐면 불변합니다. 제가 이걸 왜 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 폭과 이 폭이 일치하자면 가격 불변이 안 나와요. 답이 가격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만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그려야 돼. 가격 불변의 양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맞다면 같다면.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 반비례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결혼 점수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뭐 안 나오긴 뭐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결혼 점수는 잘 나오는데 민법 10문제, 15문제를 그냥 날리고 와야 됩니다. 혹시 이 문제 그래프 내가 아무리 그리지 말라 그래도 심리학에서 그래프 그릴 작정인 사람들은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배우실 때 민사특별법은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풀 시간 절대로 없으니까. 73번이나 74번부터 80번까지는 그냥 날리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작정이신 분들은. 그래프를 절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지울까요? 그래도 나중에 놔둬볼까요? 관상용으로 놔둬봅시다 그러면. 자, 놔두고 갑니다. 따라하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따라해봐.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나옵니다. 누가 크대? 수요 증가가 크대. 그럼 뭐만 봐라? 큰 것만 봐라. 선생님 그럼 작은 거는요? 무시. 완전 무시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시험에서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만 보라는 얘기야. 손 어떻게? 이렇게. 그럼 답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려도 가격 상승, 양증가 나오지. 좀 그리던가. 이번에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뭐는 무시하고 수요 증가는 무시하고 공급 증가만 보란 얘기야. 그럼 손 어떻게? 요렇게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바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봐라? 큰 것만 봐라. 작은 건 뭐해라? 무시해라. 큰 것만 보고 대답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같다면이 나옵니다. 같다면. 자, 따라하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여러분들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의 양 증가였잖아. 맞죠?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뭐를?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가격 뭐? 불변의 양 증가.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요.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럼 몰라가 나오겠지. 그 몰라를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공식처럼 저 따라 두 번만 하세요. 자,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푼 다음에 뭐 몰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몰라를 뭐로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보고 큰 것만 보고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걸 뭐로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할 때는 가격 몰라 양 증가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수요 증가 공급 증가했을 때는 가격 몰라 양 증가했는지를 알려드리겠다고.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됐을 때는요, 수요 증가 폭이 클 때는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 폭이 클 때는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두 개 폭이 같을 때는 가격은 말 수도 있어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몰라라고 했던 거야. 하지만 왜 자신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증가되고 있거든. 왜 양은 증가된다고 했던 거라고. 뭔지 모르시는 분들 하나만 내가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요거 한번 해보지 뭐. 이번 땡땡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땡땡으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인데, 수요 증가가 크다면, 공급 감소가 크다면, 같다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제 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다 쓰려고 하니까 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원래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해요. 맞죠? 근데 양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은 알고 양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뭐가 크면? 수요 증가가 크면 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예. 가격 상승의 양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로 뭐가 크면? 공급 감소가 크면 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손 똑바로 해. 부들부들 들지 말고 진짜. 한 번만 더 걸리봐 진짜.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감소한다. 맞아요?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어보죠.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몰란데,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걸 뭐로 바꿔주자? 불변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가격 상승의 양 뭐? 불변 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몰라 해놓고 불변으로 바꾸고, 나중에 되면 같다면이 나오면 불변 그냥 자동으로 쓰게 돼. 아는 건 쓰고 모르는 걸 불변으로 바꾸게 된다고. 그래서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게 불변이다를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책으로 정리해 드릴 때 안 보고도요, 그래프 안 그리고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봐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 평이고,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다? 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자, 수요가 증가됐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때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되었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럴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나요? 완전 탄력적이냐? 그럼 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되겠네요. 이때 이게 수요곡선 맞습니까? 이게 왜 수요곡선입니까?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다. 맞아요. 그럼 가격은 뭐하고요? 불변하고요, 양만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 불변의 양 증가가 답이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 진짜.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자,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수직이겠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수요곡선 맞나? 왜 이게 수요곡선인데?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오른쪽 가는 거 맞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뭐하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뭐한다? 불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걸 갖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3단계 알려드리겠습니다. 찍고 보고 말하세요 하는 3단계예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인데 뭐를 말하시냐면요, 불변을 말하세요. 1단계는 찍어요. 1단계는 찍고, 2단계는 그 찍은 걸 보고, 3단계는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뭘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완전 탄력을 이렇게 찍으세요. 완전 탄력, 수평을 찍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찍은 게 뭔지 봐. 찍은 게 뭐야? 가격이지. 그거 불변하시면 돼요.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뭐? 가격 불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된다고. 아니, 말하세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찍고 끔뻑끔뻑 보고 말지 말고, 찍고 내가 지금 찍은 걸 보시고 그걸 불변이라고 말하세요. 알겠죠?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내가 찍은 게 뭐야? 양불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활용하세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사실 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사실
완전 탄력이 났을 때는요.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네. 수요 곡선이죠. 모양이니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네. 왜 공급 곡선이죠? 우상향이니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서 원래 가격 불변이야 원래 이 바닥이 그래.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야. 맞죠? 네.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자 찍어봐요. 찍었어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죠. 답을 예측하지 마시오. 완전 비탄력적인 여기 어떤 짓에서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변하고 뭐가 불변해요? 양불변. 이때 무조건 양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쪽을 불변해놓고 나머지 한쪽을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 상승의 양 증가입니다. 다시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입니다. 4개 다 지울게. 그래프도 다 지우고 답도 다 지울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팔을 활용해서 그래프 한 개도 안 그리고 문제 푼다 그랬으니까 팔을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완전 탄력. 좀 말하세요. 좀 말하세요. 왜 안 말하세요? 말하세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해놓고 완전 탄력 가격 불변해놓고 수요가 뭐 있어요? 증가했어요. 양은 증가하는 겁니다. 맞아요? 원래는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될 뻔했는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바람에 가격 불변의 양 증가로 답이 바뀐다고.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 증가했지. 원래는 상승 증가가 답이야. 원래는. 근데 공급이 완전 멀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자 말하세요. 양 불변해놓고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그래프 한 개도 안 그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 보세요. 수요 증가.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공급이 둘 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뭐 몰라? 가격 몰라.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뭐 몰라? 양 몰라. 근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자꾸 나와. 크다면 나오면 뭐만 봐? 큰 것만. 작은 건 어떻게? 무시해. 그럼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 같다면 나오면 몰라를 뭐로 바꿔주면 돼? 불변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완전 탄력 찍을 때는? 가격 불변. 좀 찍어봐. 한번 찍어봐. 귀찮아? 귀찮아서 지금 안 찍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거 하나로 진짜 생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 귀찮아서 안 찍으면 나도 앞으로 귀찮으면 안 찍는다. 내 이거 오늘 찍을 거 아니야? 야간반에 찍겠어, 안 찍겠어? 찍겠지. 내일 아침에 가면 이거 또 찍어야 돼. 다른 학원에 가서. 처음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내일 야간반에 또 찍어, 이거. 모레 오전반에 또 찍고, 모레 야간반에 또 찍는데, 내가 이거 귀찮아서 안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보다 결혼 잘해?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찍으라면 찍어. 알겠지? 예, 완전 탄력. 찍으라고 한다.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 탄력은 이렇게 찍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찍어야 되지. 이상하게 찍으면 안 되지. 다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완전 탄력 찍을 때는요. 가격을 불변으로 세팅해놓고 양의 증가 감소만 따지면 돼. 알겠어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양을 불변으로 세팅해놓고 가격만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세팅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데 작년에 떴어요. 더덜이 뜨거든요. 가격이 더 변하고 덜 변하고 하는 게 있어요. 탄력 찍을 때는 가격이 덜 변하고 비탄력 찍을 때는 가격이 더 변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3, 4월달 가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혼미해. 정신이 혼미해요. 여기다가 더더를 하는 순간, 더더는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더더를 하는 순간 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받고 3, 4월달에 조금 더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가서 붙이겠다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TDR이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좀 보고 7번 보세요. 제가 지금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목을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책 보지 마세요. 7번 보세요. 제가 책에는 좀 이따 체크해드릴게요. 자, 개발권 양도 제도요. 자, 이거 따라 읽어보셔야 돼요. 개발권 양도 제도. 그거 봐봐요. 이제 지난주 수업이 얼마나 쉬웠던 건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수업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 그리고 막 찍고, 어제는 지난주는 안 찍었잖아요. 찍을 것도 없었고, 막 찍고, 막 그래프도 나오고, 갑자기 계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다음 주는 탄력성 더 힘들어져요. 탄력성이 제일 어려워요, 수요공급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공급이나 투자나 감정평가론이 제일 어려운데,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을 제 강의를 제가 정말 잘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웃자는 얘기 아닌데 나 진지해요. 수용급 투자 감정평가론은 제가 정말 잘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수용급 투자 감정평가론 이거 극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항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알겠죠? 자,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말로는 TDR이라 그래요. TDR.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개발권 양도제도 그러기도 하고요. 개발권 이전 제도 그러기도 하는데 개발권 양도제도 이전 제도라는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TDR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시는 정책 중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TDR밖에 없는데 TDR이 참 좋은 제도라서요. 자꾸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시험에도 나오고 자꾸 시험에서 언급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실시되고 있느냐?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예요. 미국에도 전체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이 개발권 양도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니까. 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소유권 안에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권, 그리고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법쌤이 소유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민법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오, 공부 좀 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요. 소유권 안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소유권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소유권 안에 환경권이라는 것도 넣어주고요. 하나 더 개발권이라는 것도 넣어줘요. 개발권이라는 것도. 그럼 미국 소유권 안에는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건 환경권이 아니고 개발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에? 뭐 있다? 개발권이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당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을 한다는 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R이라고 합니다. DR.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개발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DR을 기억하세요. D가 디벨롭먼트예요. 가시는 거예요? 잘 가요. 안녕. 예. 잘 가요. 보고 싶을 거야. 또 한 번 가셨어요. 예. DR은 D가 디벨롭먼트예요. 디벨롭먼트. 디벨롭먼트가 개발이라는 뜻이고요. R이 뭐냐면 right예요. right가 뭐예요? right가 권리라는 뜻이에요. right 하면 권리. right가 그 옳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right라고 하면 안 돼요. right는 빛이에요. 빛 또는 열분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right 하면 안 돼. right 그래 안 돼. right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지 오른쪽 그다음에 옳은 권리. 그래서 여기서는 right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development right가 개발권이에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 지역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A. 왜 제가 값을 잘하다가 갑자기 A를 띄웠냐면 미국이라서 그래요. 여기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실정에 맞게 A 한 거예요. A는 누구냐면 앨리스예요. 앨리스. 앨리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뭐 안에? 소유권 안에 개발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이 지역에 집가가 비싼 지역입니다.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그러면 앨리스는 이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겠어? 짓고 싶겠지. 왜냐면 집가 비싼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얻어질 테니까. 근데 정부가 이상하게 5층까지만 지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규제를 완화한 거야? 강화한 거야? 자, 화살표시 두 개 기억하세요. 둘 다 위로입니다. 땅값이 뭐한 지역에? 비싼 지역에 처음에 개발을 많이 하게 못하게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 A는요, 지금 5층까지밖에 못 짓는 상황입니다. 더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 짓고 싶어. 일단 한편. 일단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긴 하다, 그죠? 근데 많이는 짓게 못 짓게 해서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죠? 네, 여기 갑니다. 자, 요 지역에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요,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 여기가 미국이니까. 브라이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응당 뭐도 있어야 돼? 개발권도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DR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발견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응당 보전해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언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네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소유권 안에는 미국 소유권 안에는 개발권도 있으니까 개발을 하게 해야 하나 문화재들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지역을 보존적으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은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를 제기하냐면 바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땅 잘 만나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데 을이 아니지. 앨리스는 땅을 잘 만나서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브라이언은 땅 잘 못 만나서 괜히 문화재 발견되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원래는 소유권 안에 뭐가 있었는데, 개발권이 있었는데,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여기서는 개발해? 못해? 못해. 왜 못해? 보존 지역을 보존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은 지역을 해야 되잖아.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 대신, 요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요 개발권을 요로 옮기는 겁니다. 요로. 옮긴다는 것을 이전한다. 또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양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도한다, 이전한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트랜스퍼한다? DR을 트랜스퍼한다. 그래서 TD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A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앨리스, 너 10층까지 짓게 해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죠. Of course 라고 하죠. 미국이라니까. 좋아요. 그러지 않죠. Of course. 응? Absolutely. 응?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좋다. 그럼 너 10층까지 개발해 줄 테니까 이 10층까지 지을 만큼의 개발권은 네게 아니다. B거다. 브라이언 거다. 그 브라이언한테 보상해주고 사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는 몇 층까지 개발권밖에 못 얻었어요? 5층. 그럼 10층까지만 개발권은 누구한테? 브라이언한테 뭐 해주고? 보상해주고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나중에 다 기억이 난다. 뭐 기억이냐면 이렇게 나온다.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까먹어버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앨리스 브라이언 했잖아. 그 앨리스 브라이언을 기억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앨리스 브라이언이 기억이 난다니까? 다른 민법쌤이 앨리스 브라이언 하는 경우 있겠어, 없겠어? 결혼식에 나만 지랄한다, 나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앨리스 브라이언이 기억나겠지? 그러면 아, 이거는 미국에 실시되는 제도지,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깊은 뜻이, 내 상당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깊은 뜻이 있다니까, 나중에. 자, 그러면 브라이언한테 보상해주고 사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개발권을 일로 옮겨서 개발할 수 있네. 이제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도 개발할 수 있네. 얘도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행사 못하지만 옮겨서. 조심하셔야 될 거. 여기다가 소유권 주는 거죠?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은 본래 지역에 가지고 있고 소유권의 내용이었던 것 중 하나인 뭐만 개발권만 여기다 주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소유권 주는 거라고. OX. 소유권은 본래 지역에 가지고 있고 개발권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는 돈이 많이 들겠죠, 이제? 한 푼도 안 들어요. 따라해보세요. 시장기구. 사적 주체. 여러분들 미국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게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고 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상을 누가 했죠? 앨리스가 했죠. 정부가 보상하지 않았어요. 정부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보상 누가 한 거예요? 앨리스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보상했다 그래요. 즉 사적 주체가 보상한 거지 공적 주체가 보상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개발권과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는 개발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 개발권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해요. 개발권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용적률이에요. 뭐라고요? 용적률. 건물을 위로 높일 수 있는 권리를 용적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공법쌤 있잖아요. 키 큰 사람, 필요 이상으로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용적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키가 클 필요가 없는 게 나도 이게 다요. 이게 다 닿거든요. 이 정도만 크는데 알겠죠? 세법은 너무 작고 세법은 안 닿아요. 절대로 안 닿아요. 나는 여기 다 닿아요. 여기도 닿는데 그 정도면 닿으면 돼요. 너무 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키 작은 걸로 막 지랄하고 그래, 나중에. 예. 자기는 여기 닿는데 나는 여기 안 닿는다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닿고 그래. 예. 다 닿는다. 예. 아무튼, 보상을 하긴 하는데 누가 보상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앨리스 그만해, 이제. 시장이 보상해. 사적 주체, 공적 주체가 보상하는 거 아니야. TDR 개발권과 가장 비싼 말 우리나라에 뭐라고요? 용적률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요, 지하 공간 산입하지 않아요. 용적률은요, 공중권과 관련이 있어요. 지하 공간은 제외시켜요. 알겠어요? 그래서 TDR은요, 지하 공간은 전혀 관계가 없고,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권? 그럼 지하 공간은 TDR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나중에 사적 공중권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무슨 공중권?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알려드릴게요. TDR에서 우리 시험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TDR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어디서? 두 번째, TDR 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주는 거다. 뭐 주는 거다? 개발. 소유권은 본래 지역에 가지고 있고 개발권만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사적 자금 또는 시장이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앨리스가. 맞죠? 네 번째는 TDR 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다.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예요. 얘는 개발하게 하고 얘는 개발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 형평성을 해결하는 제도다. 효율적으로 더 개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TDR 제도는 지하권과 관계가 있다. X, 오직 무슨 권? 공중권. TDL은 공중권과만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적 공중권과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TDR 제도가 전면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팔자라 그래요. 그건 네 팔자야. 보상해줘 안 해줘요? 당연히 보상 안 해줍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놓고 보상 안 해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TDR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되는 순간 도입되는 순간 개발 제한 구역 땅값은 폭등합니다.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원래 보상 못 받는 땅이었는데 보상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폭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생기면요 땅 사야 됩니다. 그럼 언제쯤 바뀔 것을 예측이 되는데 언제 바뀔 건지 알려드릴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몰라요. 아들 때나 아들의 손자 때는 되겠지.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땅값이 아마 폭등할 겁니다. 폭등할 거고 제 생각에는요. TDR 제도가 미국 제도고 그대로 도입될 것 같지 않고요. 약간 변형돼서 도입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형돼서 도입될지는요. 합격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필요 없잖아. 알겠죠? 예. 합격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제가 합격점 보면 오거든. 지금 TDR 제도 그때 왜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이 돼서 도입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합격점 보면서 술이 좀 덜 됐을 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만취 상태 제 옆에 와서 속삭여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120쪽. 교재 120쪽에 가시면 이번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가로 1번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라고 돼 있나요? 동남아 1번이 그 그래프는 무시하시고요. 동남아 1번에 수요 증가 있죠? 동남아 1번 수요 증가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수요 증가 앞에다가 이렇게. 동남아 2번에 수요 감소 앞에다가는 이렇게. 공급 증가 앞에다가는 이렇게. 안 보여도 될 것 같은데. 공급 감소 앞에다는 이렇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요거랑은 동그라미를 한번 더 쳐놔보세요. 세팅을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는 요래,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는 요래, 공급 감소는 요래입니다. 됐습니까? 예. 가로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이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고 둘 다 이동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보아요. 1번, 2번 묶으셨고 3번, 4번 묶어보았나요? 예. 1번, 2번 앞에다가 동일 방향이라고 써보고 동일 방향. 그 옆에 알 수 없음을 한 번에 동그라미를 쳐버리세요. 알 수 없음을. 두 개를 한 번에. 3번, 4번을 묶어주시고요. 앞에다가 반대 방향이라고 씁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고요. 옆에 알 수 없음을 한 번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알 수 없으면 동그라미 한 번에 쳤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걸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걸로 봐도 되긴 되는데 한 장 넘기주시면 122쪽에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쳐버리세요. 거기다 별표 2개. 자,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요거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알 수 없고 양. 증가인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수요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공급 증가 크면 공급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같다면에 넣으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것만 보라고 파란색으로 처리해놨어요. 교재 참 잘 만들어놨죠. 그것만 보면 된다고. 같다면에 나왔을 때는 몰랐던 걸 불변으로 만들면 된다고 처리해놨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거기도 별표가 2개 들어가시고요. 별표 2개 들어갔어요? 예, 2개 들어갔으면 동남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하고 기억 니은 나옵니까? 묶을게요. 묶으시. 기억 니은 묶으시라고. 기억 니은 묶으라고. 예. 하나 넘기십니다. 그럼 2번도 기억 니은을 묶으세요. 묶었어요? 그 밑에 결론이 보입니까? 아, 결론 앞에다 별을 하나 더 치세요. 더 치시고, 완전 탄력일지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균형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일지일 때는 무조건 양이 불변이다. 마찬가지 그 밑에도 3번에 기억 니은 묶고, 4번에 기억 니은을 묶고, 결론 보입니까? 결론에다 별을 하나 더 치세요.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이 불변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가로 4번에 보니까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오네, 이게. 옛날에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24, 25, 27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가로 4번이 더 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가로 4번에다가 더 그리고 덜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더 덜이 뭔지는 제가 이건 3, 4월달 가서 할게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더 그리고 덜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하기는. 다음 주는 탄력성 하도록 할 거고요. 앞에 체크 좀 안 한 게 있어서 체크 좀 하고 올게요. 교재 페이지 81쪽으로 가볼게요. 교재 페이지 81쪽. 자, 교재 페이지 81쪽에 가시니까 제일 하단부에 가로 3번 개발권 양도제도 TDR 보입니까? 거기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별로 바꿉시다. 별 하나 때려 놓으시고 81쪽 제일 밑에 가로 3번 개발권 양도제도 별 하나 때렸습니까? 예. 한자로 넘기신 다음에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내용 및 특징 있습니까? 거기 기억 됐고 니은부터 시옷까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니은부터 시옷까지. 니은부터 시옷까지를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묶어두시고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부터 시옷까지.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오늘 못했던 탄력성과 경기 변동 마무리하고 계속 이어서 치장론으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한 주에 7, 80페이지 이상은 분량은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자세하게는 못 봐요. 대신에 한번 보고 또 반복하고 보고 반복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강의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앞에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늦게 시작한 제니까 빠른 속도로 앞에 강의를 듣고 진도를 따라 붙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